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안녕하세요. 주식시장 파이법 채널의 차트 트레이더입니다. 12월 15일을 대비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12월 12일 대비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종목 오르비텍, 삼형엠텍, TP 세 종목이었는데요. 네, 흐름 볼게요. 네, 첫 번째 오르비텍입니다. 네, 오르비텍은 회원님들께 아주 차트를 잘 만들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가장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차트도 이제 거의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 시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구간이죠. 네. 지난 금요일장에 장중 15% 정도 상승을 했네요. 네, 그리고 거래량 좋고요. 네, 거래량 터졌습니다. 네, 흐름 좋고 종가 마감도 잘 했어요. 네,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우선 당연히 보유 전략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상승폭 충분히 키울 수 있고요. 뭐 5,000원, 5,500원 정도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보유 관점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다시 뭐 월요일장 증시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조정이 나온다면 사실 조정권 매수도 가능합니다. 물론 추천드렸던 가격대보다는 높은 가격이겠지만 네. 좀 더 이제 차트를 만들고 시세 분출을 했을 때 위로 갈 폭이 높다면 뭐 얼마 정도는 좀 높게 사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아쉽게 오르비텍의 어떤 매수 타점을 놓쳤다면 조정의 흐름을 보면서 네, 정확한 타점은 사실 장 중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뭐 분봉 차트라든지 음봉의 흐름이라든지 갭상승이 뜨냐 갭하락으로 시작을 하느냐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오히려 월요일장 그러니까 12월 15일에 음봉의 흐름으로 아예 종가 마감이 되는 흐름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고요. 추천주로서 일단 매수계는 좋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셨다면 추가적인 여력을 보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삼형엠텍 드렸어요. 네, 삼형엠텍은 11선. 네, 지금 이 갈색선인데요. 갈색선이 11선입니다. 네, 11선 잘 지켜줬고 자, 60분봉을 회복을 잘했죠. 네. 이런 흐름이 아주 중요한데 장 막판에 끌어올리는 모습 괜찮아요. 네, 일단 추천주로서 여전히 추천 관점을 유지를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거래량이 지금 안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터져주는 거래량을 먹기 위해서 지금 이제 차트를 다시 한번 만들면서 또 거래량이 한번 터질 때 먹는 우선적으로는 단기에 10에서 15%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추천주로서 강조를 좀 해드린 종목이고, 물론 이제 시장이 네, 뭐 증시가 폭락,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증시가 뭐 폭락하는 흐름, 미국장 영향 받아서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뭐 환율이든 뭐 금리가 됐든 여러 가지 어떤 정책상의 이유로서 정책 그리고 정치상의 이유로서 지수가 또 빠진다면 이 삼형엠텍 오히려 매수 기회입니다. 뭐 이따가도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네, 요 구간이 온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네, 좀 더 이제 중기적인 관점이 되겠죠. 여기로 주가가 빠진다는 거는 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다시 시세가 나기 위해서는 네. 뭐 하지만 그런 시기가 온다면 뭐 오히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이 조선주들 그리고 조선 기자재들의 흐름을 봤을 때 네, 좀 많이 오른 것 같죠?
네. 나중에 이제 차트를 이제 뭐 길게 보면 지금의 이 상승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5,000원 이하라면 중기 관점에서 매수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서 추천주로 드린 건 자, 뭐 단기의 어떤 시세를 노리는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면 단기 관점이었다면 13,500원 정도 손절가 저점 이전 저점 정도를 보고 대응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TP 보겠습니다. TP 지금 4일 연속 양봉 흐름인데 뭐 앞서서도 요런 정도의 상승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지금 앞서 저번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차트 좋고 지금 이 우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1900 종가 정도죠. 1912원이었는데 그러니까 1912원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는 1913원이라고 언급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13원 아래 그래서 음봉 흐름일 때는 매수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좋네요. 네, 종가가 이제 고가 마감을 좀 했고 뭐 월요일장에 뭐 이런 종가 고가 마감이 뭐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정도는 또 다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흐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TP도 여전히 그 이전처럼 1913원 이하면 매수가 가능하겠어요. 여전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더 시세가, 좀 탄력이 큰 종목들, 그래서, 그쪽 섹터가 로봇주라고 설명을 드렸고, 뭐, 대부분의 구독자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로봇주들의 시세는 워낙 또 크게 나왔고, 뭐, 뉴스로도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 로봇주들, 네, 클로봇, 네, 로봇주 26% 상승. 상당히 좋습니다. 좀 이런 시세가 나오고, 끝에서 한번 이렇게 튀죠? 네. 아주 전형적인 패턴인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로봇스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섹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금요일장에 또 좋은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로봇스타를 비롯한 로봇주들, 뭐 단기로 매매를 하셨다면 좋은 결과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종목을 명확하게 찝어서 추천해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섹터가 단기로는 탄력이 좋다라는 점만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구독자분들께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12월 15일 월요일을 대비해서 또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네, 그게 좀 궁금하시겠죠. 일단은 증시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네, 이 지수는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장이다. 그래서 위로 크게 뻗어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 흐름보다는 이제 올랐다가 제한적으로 오르고 제한적으로 또 빠지고 또 빠질 때 조금 또 크게 빠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장은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이라도 쉬어갑니다. 차트를 좀 붕괴를 시켜버리는 모습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월요일장의 지수 흐름과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거를 이제 베이스로 깔고요. 추천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삼육물산입니다. 네, 이 종목은 일단 단기예요, 단기. 예, 단기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좀, 이때죠, 이때. 네. 이제 정책적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가, 강조를 했던 이제 탈플라스틱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 삼육물산이 이제 시세가 분출이 좀 됐는데 좀 많이 빠졌어요. 네, 빠졌고 기간 조정 잘 거쳤고 이제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좀 유입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모멘텀까지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탈플라스틱, 그러니까 탈석유죠. 탈석유. 그러니까 석유로 인해서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기도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플라스틱 정책을 통해서 어떤 국제적인 움직임에 동조하고자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뭐 1년 내 끝나는 정책은 아닙니다. 이 탈플라스틱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플라스틱의 어떤 제품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0으로 이제 수렴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뭐 그렇게 되기는 이제 목표겠죠, 목표. 그래서 꾸준히 앞으로도 어떤 정책 방향은 변경이 좀 될 수가 있을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중기적인 어떤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매일매일 이슈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어떤 뭐 반도체라든지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서 물론 국제적으로 봤을 때 가장 또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지만, 그렇다고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입장에서 이 탈플라스틱을 계속해서 이슈가 되느냐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천주로서 언급을 드리는 거는 좀 차트를 좀 만들면서 이제 12월, 사실 12월 안에 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발표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정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거래량도 유입이 됐고, 거래량 유입이 최근 많이 됐죠. 그래서 한번 이제 시세가 나면, 자, 이날 볼까요? 23%, 그러니까 20% 이상 상승을 해요. 네. 목요일에도 20% 정도 상승을 했고. 자, 그리고 거래량 없이 밀렸습니다.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선 대응인데요. 마찬가지 61선 위에서 이 녹색선이 61선입니다. 녹색선이 61선이고 61선 위에서 좀 저점을 좀 높이는 모습. 네, 그리고 61선 위에서 바닥을 다진다면 그때는 이제 매수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닥을 다진다 이런 얘기는 이제 주식 초보자분께는 이제 차트 분석이 아직 서투시다면 뭐 와닿지는 않겠지만 쉽게 생각을 하신다면 61선 위에서 주가가 계속 움직인다라고 일단은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육물산 그런 관점에서 단기에 또 20% 정도 수익을 내는 욕심을 부린다면 한 번 정도 또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러면서 전고점을 한번 위협하는 모습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가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 손절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사실 장중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이요. 그래서 장중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어떤 뭐 손절 라인을 잡아서 대응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5일선 따라 가잖아요. 그러면 5일선 이탈한다. 이거 짧게 좀 보시면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5일선이 깨져도 아래쪽에 그래도 잘 받쳐주고 있는 지지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셔도 되거든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또 거래량이 좀 터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삼육물산.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슈어소프트테크. 네,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자, 보통 이런 종목을 추천을 좀 잘 안 드리는데 이 종목을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은 바닥에서 수렴을 하고
주가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캔들이 아니라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물론 이 거래량도 지금 거래량이 나왔지만 사실 이런 거래량, 이런 큰 폭의 거래량이 여기서 나왔다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거는 전문가마다 좀 판단, 그 종목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르지만 차트 트레이더는 일단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다? 이런 큰 폭이? 그러면 관심은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적절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일단은 갭상승으로 6,000원대를 돌파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 갭상승 부분만 잘 이해를 하셔도 이 차트를 가지고 그리고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패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슈어 소프트 테크는 일단 여기를 돌파를 하고 지금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뭐 양음 패턴으로 이 흐름으로 주가가 뭐 위쪽이 이제 무주공산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매매법을 좀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5일선, 11선 매매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본다면 초보자분들은 좀 어렵죠. 그리고 장중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응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수 이상, 네. 그리고 장중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뭐 30분 봉이나 5분 봉도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30분 봉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전략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그러려면 이제 차트에 대한 좀 대응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초보자분들은 이제 접근이 좀 어려우실 텐데 초보자분들을 위한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요. 지금 네, 이런 패턴을 만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설명을 드렸던 이 갭상승, 전고점 부분의 어떤 갭상승 부분은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됩니다. 이미 갭상승 이후에 여기서 지지를 하고 나서 요날 음봉에 지지를 하고 나서 시세 분출을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제 1차 시세가 나고 있죠. 그럼 이 시세가 더 오르지 않고 마무리하면 아주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매수는 언제 하느냐? 네, 가격대로 봤을 때는 이제 6,000원 부근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는 흐름에서 지금 61선이 조금 각이 크죠?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이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캔들로 봤을 때는 20캔들 정도. 예. 그래서 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5일이니까 4주 정도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4주 정도의 흐름에서 61선이 올라오고 61선이 이 6,000원과 좀 맞물리는 부분이 가장 좋긴 한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61선이 올라오는 어떤 각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너무나도 이제 너무 차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6,000원 전후 혹은 61선 지지를 보고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 61선이 이제 나중에는 뭐 최소 5,500원에서 6,000원 사이 여기에 있겠죠. 그 라인에서 이 갭상승 라인을 잘 지켜줄 때 매수 시기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종목은 유투바이오입니다. 네, 유투바이오. 네, 뉴스 같은 거는 한번 체크를 좀 해주세요. 유투바이오는 이제 최대주주 이슈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한번 한번 이제 종목마다 HT에서 제공을 해드리잖아요.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요 라인을 보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투바이오는 차트 제가 차트 트레이더, 그러니까 차티스트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튜바이오는 가격대로는 5,000원, 네, 5,000원을 전후한 가격대입니다. 다시 그려드릴게요. 5,000원을 전후한 가격대. 네, 그러니까 지금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그려준 요 라인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또 한 번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을 먹겠다는 거고, 한번 시세가 나면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뭐 상한가를 기본적으로 좀 가고요. 지금 이제 거래량도 계속해서 줄여두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거래량이 늘면 한 번 더 시세가 나겠죠. 지난 12월 9일만 봐도 장중에 16%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시세를 단기적으로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손절 라인을 잡더라도 일단은 위쪽으로 좀 먹을 폭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어차피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본다면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올랐을 때 그 흐름만을 보고 매매를 하신 분들은 주식 시장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결국 나중에 정말 큰 코 다칩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특히나 이제 지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좀 변동성 장세에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조심해 주시면서 유튜바이오, 네,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습니다. 5,000원 전후 매수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종목은 이제 시세 분출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시세 분출주는 중기 모멘텀이 있고요. 차트 위치가 좋아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차트가 주가가 좀 떨어지면 더 좋은 종목들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분할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매집을 하는 그런 종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지금 지수가, 자, 코스피, 코스닥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증시가 많이 오른 현재 상황에서 매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는 종목 더 가고요. 또 시장에 소외된 종목들은 안 가겠죠. 근데 가는 종목은 더 가는데, 그러다가 주가가 빠지면요, 고점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은 조금 오르지 않은, 혹은 시장 주도주지만 조금 더 빠지면 오히려 좋겠다라는 종목들이 바로 시세 분출주로서 이름을 좀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한 종목씩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ICTK입니다. 자, 차트는 잘 만들었어요. 이미 잘 만들었고, 뉴스는, 네, 이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양자 암호기술 관련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 이 보안, 특히나 최근에 이제 쿠팡 사태도 있었고요. 뭐, 업비트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 보안 문제가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안 관련주, 그러니까 가상화폐, 특히나 가상화폐 보안 관련주로서 그 기술력들,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실적 개선이라든가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 이미 차트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좋은 거는 많이 안 올랐다는 거죠. 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략을 드리자면 15,000원 이하,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매집 구간이 되는 겁니다. 매집 구간이 되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증시는 변동성이 크고요. 또 폭락을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면. 그러면 차트는 단기적으로 깨지겠지만 요 구간에 오겠죠. 주가가 옵니다.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근데 중기 모멘텀이 있으니까 나중에 지수가 회복을 하게 되면은 다시 싸게 샀기 때문에 그만큼 먹을 폭은 커지는 그런 종목군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삼영엠텍. 자, 지금 이 종목은 추천주가 아까 이제 삼영엠텍 나왔네요. 다시 한번 언급드릴 타이밍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추천주에서 설명을 좀 드렸던 거는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언급을 좀 드린 거고, 자, 중기적인 관점에서 조선기자재의 어떤 시장을 주도했던 흐름에서 봤을 때 아까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삼영엠텍은 이 시세가 지금 5,000원에서 4배 정도, 그러니까 4배 이상 올랐는데 이 4배가 오른 것은 오른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2만원에 물렸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바로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3만원, 4만원, 5만원, 그래서 10만원까지 간다면 2만원에 샀든, 물론 더 싸게 사면 더 수익은 커지겠지만 의미가 크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먹을 폭이 더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삼영엠텍은 아까 단기적인 접근에서는 단기적인 접근에서는 단기 시세를 먹는 거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증시가 하락을 한다? 빠진다? 아니면 이쪽 테마군, 그러니까 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모아가는 구간입니다. 모아가는 구간이에요. 그렇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고요. 자, 캠트로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시세 분출주입니다. 자, 상한가 이후에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찾아보십시오. 관련주, 어떤 관련주지는 최근에 챗 GPT도 그렇고요. 한번 검색만 하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바닥권이고 시세 잘 분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 캠트로스는 AI 관련주입니다. AI 관련주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 그러니까 반도체주, HBM 관련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릴 수가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좀 큰 점은 좀 우려가 돼요. 우려라기보다는 쉬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쭉쭉 아래쪽으로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내려오는 구간이 이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캠트로스도,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캠트로스는 중기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로서 앞으로 모멘텀은 충분하고, 그리고 주가도 지금 차트를 만들었고, 지금 위치는 높지만 지수가 빠졌을 때 조정을 이용해서 5,000원 전후가 좋겠죠. 여기 정도. 여기로 내려오면, 조정을 받으면, 분할로 매집을 해두면 향후에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는 구간을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 관심주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차트 관심주는 차트에 중점을 둔 종목이고요. 그리고 아직 매수 타점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고요. 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 타이밍이 왔을 때는 재차 차트 트레이더가 언급을 좀 해드릴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해운주들 아예 관심 없으실 텐데, 사실. 왜냐면 이쪽 업황이 상당히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되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운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채널에서 해운주를 언급한다?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하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사실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이미 쭉쭉쭉 올라가는. 근데 사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잘 모르는 종목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지만 또 먹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추천을 하거나 강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매매는 한번 수익 내더라도 한번 또 꼬꾸라지면은 수익보다 두세 배 그 이상의 어떤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좀 지양해 주시고요. 자, 대한해운은 자, 이제 업황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 종목이 잠깐 수급을 볼게요. 수급. 대한해운의 수급. 자, 연기금에서 지금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게 좀 보이죠. 기관 쪽에서의 매수 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최근의 상승은 사실상 이제 해운주다 보니까 환율을 수혜해 주겠죠.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실적이 개선된다는 뜻이죠. 왜냐면 이 운임비를 달러로 받으니까 달러가 고환율일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이 커지는 구조가 될 테니까요. 뭐 그로 인한 모멘텀으로 아마 판단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차트가 잘 만들어졌고 거래량도 적절히 잘 터져주면서 자리를 잘 잡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차트 관심 주고요. 네, 추천주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주 차트 잘 만들었고 해운주들의 어떤 향후 원래 종목마다 아무래도 흐름은 좀 다를 텐데요. 어쨌든 재미나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관심주 관심 종목에 한번 추가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차트 관심주까지 봤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추천주로서 그 전 종목들 그리고 오늘 세 종목 정도 추천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요 종목 근데 추천주로서 요 종목은 안 살펴본 것 같네요. 잠시만요. 아이비전 웍스 이건 뭐 단기주입니다. 근데 사실 네 워낙 뭐 등락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중에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장중 매매를 하는 또 그러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추천으로 보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추천주 이 아이비전 웍스까지 본다면 뭐 네 종목들도 추천을 좀 드렸고 차트 관심주로서 대한해운 그리고 이제 시세분출주로서 아까 세 종목을 드렸습니다. 시세분출주는 주식시장은 사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언급을 드린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좋은 장만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 삼성전자 잘 가고 SK하이닉스 잘 가는 흐름만 봤기 때문에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시장 만만치 않습니다. 언제나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강조를 좀 해드리면서 네, 정리 마무리하고요. 자, 12월 15일 월요일장에 구독자분들 큰 수익 내시기를 고대를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